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반도체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봤었는데, 소개로 그,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전압 1도, 도핑, 빛, 화학약품, 이런 걸로, 전류 흘렸다, 안 흘렸다 할 수 있다 그랬었고, 그리고 이러한 원리적인 접근이 에너지 밴드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 이론이 굉장히, 개념만 알면 참 편한 그 해석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그 시간에 이 반도체 소자가 기존의 진공관 소자는 전자에 의해서만 온오프가 되는데, 이 반도체 소자는 전자와 홀이라는 두 가지 다 온오프가 되는 거를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진공관과 다이오드, 그다음 진공관과 트랜지스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봤었고, 오늘 그 재료를 몇 가지 계속 보는데요. 보고 이제 응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조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부터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재료가 다이오드죠, 그죠? 다이오드. 지난번 그 가위로 그리고 벤치로 다 잘라봤을 텐데, 그 다이오드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오른쪽 위에 보는 것처럼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일반 반도체에다가 파지티브 홀을 넣어준 거죠, 그죠?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 일렉트론을 넣어준 거고, 그럼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파지티브 홀은 3족 원소를 넣어주는 거죠. 그죠? 3족 원소를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N형은 5족 원소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보면 원소 주기율표 있었죠? 원소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3족하고 5족을 잘 넣어주면 도핑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쓴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보면 P형 반도체는 홀이 굉장히 많은 상태의 반도체고, N은 일렉트론이 많은 상태의 반도체로, 보면 이렇게 그 양을 파란색, 빨간색으로 해서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Y축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그래서 한쪽은 홀은 P형 반도체에 많고 일렉트론은 N형 반도체에 많은, 그래서 반대편에는, 그래서 P형 반도체에서 홀을 우리가 머저리티 캐리어라 그러고, P형 반도체에서 일렉트론을 마이너리티 캐리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N형 반도체에서는 일렉트론을 머저리티 캐리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P형을 마이너리티 캐리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농도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농도에 의해서 힘을 받는 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힘을 받는 걸 디퓨전이라 그러거든요. 디퓨전 포스 개념을 본다 그러면, 홀 입장에서는 홀이 P형이 많으니까 N형으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N형이 많으니까 P형으로 넘어가려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상대편으로 넘어가서 홀은 파지티브리 차지 시켜주고, 일렉트론은 네거티브 차지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 내부에는 보면 N형에는 플러스 마이가 있고 P형에는 마이너스 마이가 있어서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해서 양쪽에 이런 포텐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P-N 접합을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 그렇게 하는 소자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오드는 비대칭적인 배치를 일부러 만들어준 케이스거든요. 일부러 만들어져서 지금 보는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데, P형을 여러분 외운다기보다 익히 좋게 P형에다가 파지티브, N형에다가 네거티브 해주면 P 플러스 N 마이너스일 때만 전류가 흐른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똑같은 개념에서 쇼키 다이오드라고 있거든요. 쇼키 다이오드. 비대칭을 만들어주는데, 그럼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아니라 금속과 반도체를 접합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속과 P형,
금속과 N형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금속에다가 P형 반도체 접합을 하거나 금속에다가 N형 반도체 접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어떤 생각하냐면 P형 반도체를 그래서 바꾸고 P 대신에 NP형. 일단 메탈 N형은 메탈 대신 P를 써서 PN형과 같은 바이오스일 때 전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금속과 반도체 바꾸시 놓으면 금속 반도체면 이게 NP 요 가리면 금속과 반도체면 P형이면 어디에 플러스를 걸어줬을 때 전류가 많이 되는 거죠? P에 플러스를 걸어줬을 때 전류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속과 N은 금속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줬을 때죠. 손쉽게 비대칭된 그런 접합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그런 소자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이런 위에 반도체 특성을 보여주는 좋은 하나 그림이 있어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그림 한번. 여기서 보면 왼쪽에 이제 왼쪽 중간 오른쪽 이렇게 보면 왼쪽에는 위치별로 뭡니까 여러분? 위치별로 Y축이 뭐죠? 제일 왼쪽 그림은 위치별로 Y축이 에너지죠, 그죠? 에너지면 이게 밴드 다이어그램이고 여기 위치별로 이거 뭡니까? 이게 뭐죠? 일렉트릭 필드죠. 전기장이죠, 그죠? 전기장이고 그 다음에 위치별로 이게 뭡니까? Y축 뭐죠? 찰스 덴시티죠, 그죠? 그럼 세 가지를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원래 페르미 레벨은 여기 중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원래 반도체에서 진성 반도체에서는 요 중간이 그 페르미 레벨인데 여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이 평형 상태를 이루었을 때 쿼사의 페르미 레벨이라 그래서 이 평형 상태일 때 페르미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왼쪽 편이 무슨 형 반도체입니까, 여러분? 왼쪽 벽이 무슨 형 반도체입니까? 왼쪽이 P타입이거든요. 보면 여기 밑에 줄로 돼 있죠, 그죠? 그 밸런스 밴드 쪽에 페르미 레벨이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N형 반도체인데 오른쪽에 지금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그 N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얼라인이 될 때 이제 이 빌트인 포텐셜이 최대가 되는데 보면 일렉트릭 필드가 마이너스로 돼 있죠, 지금. 그죠? 이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되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빌트인 포텐셜이 생긴다는 아까 그 가볍게 표현한 디퓨전 커런트에서 넘어가는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걸 보면 제일 오른쪽은 찰스 덴시티가 요 3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N형 반도체 양의 전하가 쌓이고 왼쪽에는 음의 전하가 쌓이는 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그림이 PN 접합 다이오드가 그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P형, N형 반도체가 이제 우리가 쓰는데 여러분 요거는 많이 쓰는 게 기본적으로 정유기에 많이 쓰죠, 그죠? 정유기에 많이 써서 우리 PN 접합 다이오드 할 때 다이오드에서 이제 우리가 회로에서 보면 이런 다이오드 모양들 있죠, 그죠? 요런 게 정유 다이오드고 요게 이제 게르마늄 다이오드 이런 것들인데 이제 보면 쭉 가보면 이제 회로 같은 이걸 가지고 쓰는 회로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요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유기죠, 그죠? AC를 DC로 바꿔주는 그런 정유회로입니다. 그리고 클램퍼, 이거는 피크 디텍터, 이제 양의 그 전압에 대한 그 피크를 찾아주는 그런 회로가 되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보면 예전에 광석 라디오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광석 라디오라고 들어봤는지 광석 라디오라고 있는데 광석 라디오가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한번. 광석 라디오가 옛날 보면 광석 라디오 키트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 광석이 뭐냐면, 광석이 뭘 같아요, 여러분? 광석이, 석이 뭘 같아요, 석이? 돌석자거든요. 예. 광석이 이제 광산에서 캔 돌로 만든 부품으로 된 라디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트랜지스터, 이 라디오 키트를 1석, 2석, 3석 라디오 그랬었거든요. 그 석이 바로 돌석자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구미를 잘 설명했는데, 여러분 요게 이제 보면 간단해. 국산 광석 라디오 키트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옛날 회로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여기 회로가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되게 간단하죠, 그죠? 회로가, 보면 여기, 코일이 달려있죠, 지금. 안테나 달려있고, 여기에, 얘가 뭐겠습니까? 얘가 다이오드입니다. 게르마늄 다이오드. 얘가 뭐겠습니까? 저항이고, 얘가 뭐겠습니까? 가변 콘덴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판이 있잖아요. 그죠? 판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면적을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가변 콘덴서, 그리고, 얘는, 안테나. LC 공진회로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게르마늄 다이오드에다가 전원을 달아주고, 여기 출력을 좀 얘기해주시면 여러분. 얘 뭐겠습니까? 얘가 뭐 같아요? 스피커? 얘가 귀에 꽂는 이어폰. 얘가 이어폰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L, C 공진회로로부터 하늘에 날아다니는 AM 라디오 주파수를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직렬로 그 다이오드를 통해서 가면 아까 다이오드 통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한쪽 방향만 흐르죠, 그죠? 한쪽 방향만 흐르고 그 다음에 저항을 달아주면 요렇게 다이오드 저항을 달아주면 한쪽 방향만 온 전압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다이오드로 연결해지는데 회로가 굉장히 사실은 간단한데 회로가 여기 나오네. 자, 항상 회로가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보면 L과 C가 있고 여기 안테나가 달려있죠, 그죠? 다이오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이어폰이거든요.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지금 다이오드로서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옛날에 여기 통해서 보면 원하는 주파수만 이제 골라서 나옵니다. 원하는 주파수만 보면 여기에 그리기에 이렇게 해서 이어폰 이게 이제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런 타입의 이어폰입니다. 이게 크리스탈 이어폰 폰인데 피에소 효과를 쓴 겁니다. 피에소. 자, 피에소 효과가 있는 이어폰을 달아주면 여기 전압이 걸리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얘가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그러니까 얘가 진동만 달려있으면 떨겠죠, 그죠? 그런데 얘가 이제 거의 전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그런 전압에 따라서 소리가 나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안테나가 되느냐? 얘가 어떻게 라디오가 되느냐? 옛날에 AM 라디오 있죠, 여러분. AM 라디오가 있으면 AM 라디오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방식이었거든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송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반송파 하늘 날잖아요, 그죠? 이렇게 날면 이게 예를 1MHz다. 1605까지 1MHz다. 1MHz 반송파면 여러분 오실로스코프에서 볼 수 있죠, 그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람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 목소리는 20Hz에서 20000Hz죠. 그죠? 예. 그러면
1MHz가 하나가 1마이크로 세컨드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220kHz면 대략 한 20마이크로 세컨드 되나요? 50마이크로 세컨드 되나요? 그럼 그래 되면 이게 한 50개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되면 전체를 20에서 2만 헤르츠에 해당되는 주파수는 이거 앰플리튜드를 바꿔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반송파의 앰플리튜드를 바꿔주는데 이 앰플리튜드 바꿔주는 요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에서 2만 헤르츠 쫙 사람 목소리에 따라 이래 되는데 여기 반송파는 여러 반이 막 이래 돼 있는 거죠. 이 앰플리튜드를 여기 줄였다가 늘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전달되는 거는 이게 1MHz라면 1600Hz다, 1600kHz다.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사람 소리 단계는 이렇게 커졌다, 작았다, 이게 하나를 날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일로 딱 통과시키면, 안테나를 통해 통과시키면 얘가 정류를 하죠. 정류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요 위에 앰플리튜드만 요래 따라갑니다. 이렇게 앰플리튜드만 요 플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위만 전달되겠죠. 그죠? 위만 전달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위만 전달되는 주파수가 여기에 이 피에조 커패시터에 가해지면 얘가 떠는 거죠. 그래서 얘는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1MHz가 아니라 사람 목소리에 해당되는 만큼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요 LC 공진회로를 통해서 원하는 주파수만 골라내고 난 다음에 이 한쪽 방향으로 통과시켜서 해도 얘가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저걸 어렸을 때 만들어 봤고, 그래서 이제 보면 LC 공진회로를 할 때 커패시터를 가변을 할 수도 있고, L도 가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얘를, 심이 있어서 얘를 넣었다 뺐다 해도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보면, 광석 라디오 안테나 고요. 이런 종류 여러 가지 많죠. 여기 보면 정말 옛날 책인데 보면 지금 자 봐요 한번. 지금 여기 보면 안테나가 달려 있고 여기에 코일이 달려 있고 그다음 머슬 달려 있고 이게 이제 안테나에서 AC로 막 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유도되잖아요, 여기 반대편에. 그죠? 안에서 유도되면 이렇게 더 끌고 있습니다. 끌고 있는 이 두 개가 쭉 가서 커패스를 돼 있죠, 그죠? 동조 바리콘, 옛날에 바리콘이라고 했었거든요. 베리어블 컨덴서, 바리콘. 그래서 이게 동조니까 이제 레저넌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요 커패시터가 지금 반쪽으로 딱 반원이거든요. 반원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겹쳤다가 안 겹쳤다가 해가지고 정말 축전제 면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해서 보면 여기 광석 곰팡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진짜 옛날 다이오드죠. 그래서 제가 옛날 트랜지스터 약간 침으로 이렇게 비대칭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보면 요 비대칭 구조를 만들어서 반도체에다가 메탈과 이걸 찍어도 얘는 반도체가 되죠. 다이오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리시버들 굉장히 오래된 동조회로와 컴파일이 되죠, 그죠? 그리고 컴파일이라는 단어를 모르실 거 가지고 제가 이거를 했는데 여기에 기억 나온 김에 이게 다 지금 광석 라디오거든요. 광석 라디오인데 여기서 베리어블 인덕터 타입도 있는데 가변 인덕터 이건 다 가변 커패시터죠, 그죠? 가변 커패시터고 이거는 가변 인덕터 타입이 있는데 다 가변 커패시터 타입이다, 그죠? 가변 커패시터 타입. 가변 커패시터 타입이 정확하니까 여기 하나 이해가 되겠다.
여기 보면 지금 그림이 하나 있는데, 보면 여기에 유동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유동족이. 여기에 코어에 담겨져 있고, 또 코어가 달려있죠. 그죠? 그래, 코어가 달려있죠. 코어 위치에 따라서 L이 바뀝니다. L이 바뀌니까 C가 고정되어 있고, L을 바꿔줌으로써, 페라이트 코어를 이동시키면 코일의 인덕턴스를 조절하며 동기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뮤 동족이라 되어 있는 C는 고정이 되어 있고 페라이트 코어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L을 바꿔주고 안테나로 이 신호가 들어오고 해서 이제 광석 라디오 이어폰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다이오드 구조에서 비대칭적인 배치로 전류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소자에서 응용 하나로 제가 건파기란 말을 썼는데 건파기라는 게 자체가 요즘은 잘 안 쓰는 용어이거든요. 여러분 건파기란 말 요즘 잘 안 들어봤죠, 그죠? 네, 건파용 다이오드라 그래서 라디오를 만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오드가 이제 보통 또 얘기하는 게 올레드라는 또 이게 올레드 올게닉 반도체를 이용해서 또 다이오드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또 올레드는 보면 구조가 간단합니다. 이것도 비대칭 구조인데 유기 반도체 가운데 일렉트론을 전자를 잘 전달하는 유기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홀을 잘 전달하는 반도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딱 접합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제가 비대칭 구조를 만들어 준다라는 요건을 만족했죠. 그죠? 얘는 전자를 전달시키고 얘는 홀을 잘 전달시켜요. 그러면 보면 위에 전자를 잘 전달시키는 물질은 위에 전극에 마이너스 연결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홀을 잘 전달시키는 물질은 플러스 연결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일로 갔을 때 플러스가 공급이 되고 홀이 공급이 되고 일렉트론이 공급되면 중간에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플러스는 반대편 잘 전달이 안 되죠. 또 일렉트론은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아까 반도체 개념으로 따지면 얘가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N형, P형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됩니까?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는 의미 자체가 P형 반도체에 대응되겠죠. 다음 일렉트론을 트랜스포트 레이어 하는 거는 N형 반도체에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PN이 앞에서 얘기했던 PN과 비슷한 상황인데 이 P도프트, N도프트는 실리콘에다가 P는 3족, N은 5족으로 그 불순물을 주입해서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는데 올게닉 올게닉 다이오드에서는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 종류가 다릅니다. 아예 재질이 다르거든요. 재질이 달라서 다른 재질의 걸로 그냥 정리를 만들어주면 보면 여기서 그 P하고 N이 만나면 얘가 서로 중간에 재결합 막 하겠죠, 그죠? 재결합하면서 막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일렉트론 재결합하면 그게 하필이면 빛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일렉트론과 홀의 에너지 차이라면 얘가 결합하면서 빛이 나겠죠, 그죠? 빛이 나니까 그걸 이제 올레드라고 해서 빛이 나는 유기물로 만들어진 다이오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 여기다가 이제 이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다가 그 다음에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 사이에다가 빛이 잘 나도록 교묘하게 결을 해주면 그냥 위에는 그냥 다이오드에 최적화되어 있다면 아래는 빛이 나는 그런 소자로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이미팅 레이어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이 전달와서 이 사이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딱 모여서 서로 만나기 좋게 만들어서 빛이 나게 보통은 이런 정도의 레이어를 쓰고 요즘은 좀 더 많은 레이어를 씁니다. 이게 유기 반도체에서는 다 종류가 다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아까 실리콘처럼 모재는 실리콘인데 도핑을 함으로써 이렇게 바꿔주는 것과 다르게 얘는 좀 조절이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재질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유기 반도체를 이용해서 빛이 나는 반도체나 혹은 그냥 다이오드로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서 PN 도핑되어 있는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이 경우도 빛이 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이게 이제 이 경우는 실리콘이지만 이거를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했을 때
뒤에 나온 올레드 얘기처럼 전자와 홀이 전달이 되어서 중간에 재결합을 해서 빛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전자와 홀을 전달시켜서 재결합에 의해서 빛을 내게 하는 부품이고, 그러려면 최대한 전자와 홀을 최대한 많이 전달하고 최대한 재결합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층의 개수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런 것들 바꿔가면서 만든 게, 여러분 휴대폰 갤럭시 LG 휴대폰 말고 삼성 휴대폰 같은 경우는 다 올레드죠. 그죠? 올레드고 올해 말 정도에는 아이패드도 올레드 쓴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유기물의 특성상, 무기물은 돌이기 때문에 휘어지기 어려운데, 유기물은 플라스틱 생각해 보면 특성상 휘어질 수도 있고, 또 유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의 빛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란색 빛도 나오고 다 하니까, 지금 여러분 들고 있는 이 휴대폰도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컬러로 보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제가 학위를 하고 LG에 있었거든요. LG전자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독일 가기 전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있었던 팀이 올레드 팀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유기 반도체가 수명도 짧고, 그리고 무기 반도체의 효율도 떨어지고, 이게 유기물이니까 잘 죽는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설마 이게 LCD를 대체해서 이게 상용화될까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딱 그 2000년 고무렵에서 딱 그 한 10년 조금 더 지나니까, 10년 더 지나니까 이제 다 쓰고 있어요. 10년 더 지나니까 상용화, 한 13년 정도 지나니까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면 이제 LCD에서 일하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올레드 쪽으로 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올레드 되겠냐고, 뭐 7세대 LCD가 다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딱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LCD 하는 사람들이 올레드를 공부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왜 자꾸 이러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올레드 팀에 LCD 하는 사람이 자꾸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LCD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기물하고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무기 반도체 소자에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 TFT. 근데 이제 이거는 OLED는 유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기 반도체 재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응용이 되고, 이런 바이폴라 정전 트랜지스터나 모스펫은 여러분 잘 알죠, 그죠? 바이폴라 정전 트랜지스터는 PNP, NPN 접합 트랜지스터다. 여러분 반도체 소자공학이나 디바이스 공학이나 반도체 공학에서 그럴 것 같은데, 뭐 잠깐 얘기를 하면 그래도 얘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작동 모드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하여야 된다. 이거는 전자제시를 배웠죠, 그죠? 네 가지 작동 모드 있었죠, 그죠? 네 가지 컷오프 모드하고 앰플리파잉 모드하고 네 가지 작동 모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폭 모드에서는 이미터 베이스 사이에는 얘는 포워드 바이스고, 베이스 플러그 사이에서는 리버스 바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미터하고 컬렉터의 차이가 NPN이라 그랬을 때, PNP, NPN이라 그랬을 때 P로부터 홀을 쏴줘서 P로 보내는, 컬렉터 보내는데, 아무래도 그 소스 쪽이, 이미터 쪽이 차지량이 많아야 되니까 요 컬렉터보다는 도핑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P에 굳이 따지자면 컬렉터의 P보다는 좀 더 많은 P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PNP, NPN 돼 있는데, 이제 NPN인 경우는 일렉트론을 이제 이미팅해서 이제 컬렉터 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 의미 자체가, 이미터는 전하를 방출하고, 그 다음에 컬렉터는 전하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는 전류를 약간 흘려주는 거죠. 전류를 흘려주는데, 전류를 흘려주고, 그 다음에 보면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가, 베이스를 굉장히 얇게 해줍니다. 얇게 해주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PN을 만들어주면, 여기서 PN을 만들어주면, 이 P가, 한쪽은 P가 지나가죠. 콜이 지나가죠. 그 다음에 N은 일렉트론이 지나가죠. 그죠? 지나가는 얘가 중간에서 재결합을 해서 만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콜이 컬지 하는 거 아니죠.
낼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해보면 요 홀이 지나가면서 충분히 일렉트론과 재결합할 수 있을 만큼 여기 일렉트론이 많아야겠죠. 그죠? 홀과 일렉트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여기에 홀이 많아야 지나갑니다. 홀이 많아야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부러 베이스를 PN인데 얘를 얇게 만들어줘요. 얇게 만들어주면 여기에 홀이 지나서 재결합 충분히 못하겠죠. 그죠? 얇으니까. 못하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일부만 재결합을 하고 요래 지나가서 지나가는데 여기는 또 갈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재결합을 이렇게 해서 일로 다 못 나가고 일로 딱 가는데 여기 보면 N과 P를 리버스 바이어스를 했다는 얘기는 P에다가 네거티브를 걸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P에 네거티브를 걸어줬으니까 지나갔던 홀 입장에서는 저 네거티브가 좋은 힘으로 당길 수 있는 일렉트릭 필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P형이니까 얘가 지나갈 수 있는 머저리 캐리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PN에서 재결합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얘가 슉 가버립니다. 그래서 재결합한 전류 요 정도만 빼주고 전체 2m에서 요 클래트 전류 할 때 2m 베이스 쪽에서 나온 전류가 쭉 지나가서 클래트 쪽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m 베이스는 순방향 바이어스로 전압을 공급하고 베이스 컬렉터는 역방향 바이어스에서 전압을 수집하는 건데 그래서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는 사실상 진공만에서 진공에서 전압을 딱 모아주기 위해서 바이어스 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베이스 컬렉터 사이는 차지 입장에서는 진공만에서의 진공과 같은 거고 그 다음에 2m하고 베이스 사이는 요거는 차지 입장에서는 필라멘트, 열전자를 방출하는 그런 구조 같은 거가 되겠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지 참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요 베이스 커런트는 굉장히 작은데 베이스 커런트 하는데 2m 전류가 들어가면 방출된 전류에 대해서 약간 베이스 전류 빠지고 컬렉터 전류로 좀 해서 요 두 개 베이스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가 서로 합친 것이 베이스 2m 전류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트랜지스터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요때 요 모이는 베이스로 흘러나가는 전류하고 컬렉터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서로 비례상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게 베타를 곱을 한 값이 IB에다가 베타를 곱을 한 값이 컬렉터 전류가 되죠. 그래서 그런 관계로부터 1 플러스 베타의 IB는 IE다 이런 관계라든지 그리고 IC는 베타 IB다 이런 관계라든지 해서 얘가 어떻게 증폭기로 되느냐 하면 얘는 다 설명이 전류잖아요. 그죠? 전류니까 여기에다가 적절한 결국 좋은 전류 썼습니다. 전류 썼으니까 여기에다가 저항을 달아서 그 전류를 전압 바꿔주면 그것이 전압 증폭기로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회로에서 증폭 회로는 전류 소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거든요. 그게 저항을 달아주면 전압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베이스 전류가 작더라도 베타 100배 해당되는 그런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소신호 모델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증폭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전류 흐름이고 모스 트랜지스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거 작게라도 제가 이거 하기 좋아서 전기장에 의해서 전화를 모아서 전화를 분석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게이트 전극이죠, 여러분. 게이트 전극이고 우리가 재료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게이트 전극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 교재에 나오면 그럴 겁니다. 소스, 드레인 있으면 소스로부터 차지가 이제 공급이 되어서 드레인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때 요 중간에 보이는 전하는 위에 게이트 전극하고 요 밑에 채널의 특정한 위치에서의 전압 사이에 모인 전압 있죠. 그 전압 차이에서 커패시티블리 커플링 되어 있어서 전하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게이트와 채널 사이에 걸린 전압으로 인해 채널 쪽에 전하가 쌓이게 되고 특정한 임계의 전압을 넘을 때부터 전체 채널 길이에 대한 채널이 쭉 형성이 되어서 전류가 쭉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BJT와 비교해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전압구동이죠. 그죠? 전압구동이라서 아까 BJT는 전류구동이죠. 베이스 쪽에 전류를 가지고 컬렉터 쪽 전류를 조절하는 거고, 아까 얘기는 베이스 쪽 전류를 이용해서 컬렉터 전류를 조절하는 거고, 모스펫은 게이트 쪽 전압을 이용해서 드레인 쪽 전류를 제어하는 겁니다. 모스펫이나 BJT는 다 커런트 소스이어야지 볼티지 증폭기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유리창 배웠죠, 그죠? 예. 그때 확실히 이해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소스는 우리 BJT의 이미트에 해당됩니다. 말 그대로 이름 잘 지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게이트는 BJT의 베이스에 해당되고 그리고 드레인은 BJT의 컬렉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 소스로부터 게이트는 요게 이제 요 컨택 부분에 요 N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있으면 여기에 게이트를 끌어줘서 P형 채널이 생기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서 P 채널에 그런 P 채널이 되려면 여기에 음의 게이트 전압을 끌어줘서 P 채널을 만들어줘서 온오프 되는 보통은 인버전 레이어에 의해서 우리 FET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FET는 그 벨 연구소의 강대원 박사님하고 마틴 아탈라 박사가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분이 개발한 거거든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 들어봤고 이 강대원 박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면 근데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92년, 그죠? 예, 벨랩에서 61 돌아왔다 하셨다는데 벨랩에 계셨고 쟤라고 들어봤죠? 사이먼 쟤. 여기 사이먼 쟤라고 여기 예전에 우리 반도체 반도체 공학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쟤 책이라고 했어요. 되게 두꺼운 책. 반도체 이론에 관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개발한 걸 보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뿐만 아니고 쇼키 다이오드, 페로일렉트릭 세미컨덕터, 그다음에 빛을 내는 물질, 그리고 메모리, 플로팅 게이트 메모리, 여러분 플래시 메모리 있죠? 그죠? 요 USB 이것도 이분이 개발했어요. 발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 그 노벨상 받은 분이 미국 다이오드 개발해서 노벨상 받은 분이 우리 학교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강대원 박사님 밑에서 같이 했대요. 같이 했는데 그 당시 아이디어가 워낙 많아서 만든 그걸 통해서 노벨상이 몇 개나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살아 계셨으면 노벨상 한 2개나 받았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스펫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패시블 커플링 되어 있지만 좋은 우리 트랜지스터 예로서 우리가 여러분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살짝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반도체용 응용과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수요일에. 그래서 좀 기다렸을 텐데 수요일날 우리 다시 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 오늘 피치 못해서 대전에 포항에 가야 되는데 포항 기차가 몇 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고민하다가 거기에 맞춰서 일찍 또 가기로 했거든요. 좀 이해해주고 제가 1시간하고 못한 수업은 다음 비 오는 날 온라인에서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제가 일기예보 보고 밤 한 10시 반쯤 이렇게 온라인에서 수업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기예보 잘 봐요 한번. 제가 알려줄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